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발견 확률 함수예요. 자, 요 전자의 발견 확률은 자, 오비탈 끝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죠. 네. 자, 정의할 수 없다. 그런데 끝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90% 정도 되는 거리까지를 오비탈 크기로 정했단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1s 오비탈은 어떠냐라고 할 때, 자, 핵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리고 공간상에서 발견될 확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급격하게 확률이 증가하다가 감소해. 자, 그런데 거리가 멀어도 0은 아니거든. 무한대까지 네. 해서. 그리고 전자의 발견 확률이 여기가 전체 면적의 90% 정도 되는 거리를 여기까지를 크기로 정한 거야. 근데 ES라고 하는 오비탈은 자, 1S와의 차이점이 어떠냐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률이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데 자, 요점이 존재하죠. 확률이 0인 점이 존재하더란 얘기야. 자, 네. 그리고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크기로 정하자라고 한 게 바로 오비탈의 정의야. 자, 이렇게 공간상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따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비탈은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배워보단 말이야. 껍질로 보면은 K 껍질. K 껍질은 N은 1이죠. 네. 자, 첫 번째 껍질에는 무슨 오비탈이 있니? S 오비탈이요. S 오비탈, 1s 오비탈이 있죠. 그 네. 다음에 L 껍질, N은 두 번째 껍질에는 ES하고 EP 오비탈이 존재하죠. 네. 자, 그 다음에 M 껍질, N은 3이야. 여기에는 3S, 3P, 3D. 그 다음에 N이 네 번째 껍질은 4S, 4P, 4D, 4F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수능에서의 이 오비탈은 4P 오비탈까지만 수능에서의 시험 범위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 이런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자 그랬어요. 이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채워지는 게 3번, 그 다음 요게 4번이지. 네. 그 다음 자,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4s 오비탈까지가 시험 범위야. 네. 수능에서는 4S까지가. 자, 이렇게 채워서 그렇다면 이 오비탈의 모양은 어떠냐라고 할 때, 자, S 오비탈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원형이요. 구형이라고 하지, 구형. 네. 그래서 S 오비탈은 구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형의 모양은 방향성이 없어요. 자, 방향성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모든 방향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같은 거지. 네. 확률이 같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S오비탈은 몇 개가 있는 거죠? 한 개가 있지, 한 개. 네. S오비탈의 개수는 한 개야. 그 다음에 P오비탈은 우리가 R형형이라고 불러요. 자, R형형은 방향성이 있어요. 자, 방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개가 있어. 세 개. P오비탈은 세 개. 그랬을 때 PX, PY, PG라고 하는 오비탈 세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요 X, 자, S오비탈은 구형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X, Y, Z축으로 1S 오비탈은 이렇게 동그래. 근데 2S 오비탈은 1S보다 더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X축으로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R형형으로 이렇게 존재하면 이걸 PX라고 부르지. 네. 자, PX 오비탈 전자는 X축에서만 발견될 확률이 있어. 그리고 X축에서 거리가 같으면은 전자의 발견 확률이 같아요. 그 네. 다음에 PY는 Y축으로 이렇게 R형형이 서 있는 거죠. 이걸 PY. 그 다음에 Z축으로 서 있으면은 PZ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래. 요거만 알면 돼. 수능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만 타겟이 돼요. 네. 자, 그러면 몇 페이지 넘겨보냐면, 자, 113페이지 넘겨봐. 거기에 4개 양자수가 있고, 그 밑에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 있지. 네. 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 자, 요거 지우고. 자,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있죠. 자, 전자를 채우는 규칙 중에 첫 번째가 쌓음의 원리예요. 자, 쌓는다, 건물을 짓는다라는 개념이야. 그랬을 때, 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라고 불러요. 자, 건물을 지을 때도 1층 먼저 짓고 2층을 올리고 3층 올리고 한다는 얘기야. 그것처럼 네. 전자도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라. 이게 싸움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불러요.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 금지 법칙이지? 네. 자, 금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긋날 수 없다라는 개념이야. 자, 그랬을 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자, 이런 얘기죠.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까지 이게 첫 번째 파울리의 금지 법칙이야.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까지. 그러면은 네. 오비탈에는 전자를 안 채워도 되니? 네. 그렇지, 안 채워도 되고 하나 채워도 되고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금지 법칙이고 그 다음에 쌍을 지어 채워진다. 자, 쌍을 짓는다. 이게 두 번째 금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오비탈에다가 이렇게 오비탈이 있으면 이게 p 오비탈이라 그러면 세 개가 있는데 점으로 찍을 때는 이게 쌍을 지었는지 안 지어졌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쌍을 지었다라고 이건 전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 각 오비탈에 전자를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하지. 네.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자, 이런 형태로 자, 업스핀 다음에는 다운스핀이 쌍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업이나 업 또는 다운이나 다운은 절대 쌍을 지은 게 아니란 뜻이야. 네. 자,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투의 규칙이에요. 자, 훈투의 규칙은 자, 전자배치 중에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 배치를 따른다라는 개념이거든. 자, 네.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 배치를 따르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둘 이상 존재할 때 쌍을 짓기 전에 빈 오비탈 먼저 채운다라는 개념이죠. 네. 자, 이 세 가지 법칙을,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전자 배치를 채운 것을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선 각 껍질의 총 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되니? n제곱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네. 그래,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 1개, s 1개. 두 번째 껍질에는 s 1개하고 p 3개. 그러면은 4개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의 총 오비탈 수는 3의 제곱 9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각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 수는 자, 최대 하나의 오비탈에는 2개씩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2n 제곱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제외하고 자,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제외하고 전자를 채우는 규칙에 위배될 수 있지.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절대 금지 법칙이니까 어긋날 수가 없어. 그런데 네. 싸움의 원리하고 후퇴 규칙은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어긋나면 우리는 틀린 전자 배치 또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들뜬 상태요. 그렇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부른다야. 자, 요게 바로 이 전자를 채우는 규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이거 되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자, 뭐냐면 수소의 에너지 준위. 수소를 단전자라고 불러요. 자, 수소의 경우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도 잘 나온다. 수소의 네. 경우라고 하면은 그렇게 따져야 돼. 이게 에너지인데 자, 요게 1s 오비탈의 에너지. 그 다음에 2s
2P, 3S, 3P, 3D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변해요. 네. 자, 그래서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결국 무엇에 의존한다는 얘기니? 주양자수. 그렇지.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만 의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 수가 같으면은 오비탈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수소의 경우야. 이건 꼭 기억해둬야 돼.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가 같으면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수소는 그렇지만 다전자의 경우 요거 그림 그려놔야 돼. 검서가. 네, 그렸어요. 그러면은 다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전자 헬륨 이상이 되는 거예요. 헬륨이 전자가 두 개니까 헬륨 이상. 자, 이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 1s 그 다음에 2s 2s보다 2p가 더 높지요. 네. 그 다음에 3s 3p 그 다음 4s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자, 그럴 때 여기에 전자를 채운다는 얘기지. 네. 자, 전자를 채울 때 하나가 채워지면 1s에 하나. 두 번째 전자는 1s에 다운스핀으로 들어가죠. 네. 만약에 1s에 요게 안 들어가고 요게 위로 올라갔다. 이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절등 상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전자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 들어가죠. 네. 다섯 번째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3D요. 다섯 어? 번째? 3P요, 3P. 뭔 3P야. 다섯 번째 전자인데. 아, 2P요. 그래, 2P 어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요. 뭐가 또 첫 번째야. 거봐, 벌써 네? 다 까먹었어. 세 개 중에 아무 데나. 아, 왜냐면 세 개가 에너지 준위가 같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여기에 들어가도 돼. 아,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전자는 어, 저 채워진 거 빼고 나머지 중에, 그래 나머지에 채워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채워지면 이건 또 역시 뭐가 되는 거야? 훈투의 규칙이 어긋난 거지. 네. 땅을 짓기 전에 비노비탈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는 들뜬 상태야. 그래서 바닥 상태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전자는 비노비탈에 이렇게 채워라. 그 다음에 네. 자 여덟 번째 전자는 아무데나 그쵸? 네. 그리고 둘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채우라는 얘기지. 네. 자 이렇게 채워지는 게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야. 자 그럴 때 이런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홀전자라고 불러요. 이 홀전자는 쌍을 짓지 않은 전자수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이게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를 채우는 규칙을 배웠으니까 전자 배치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것도 배워야 돼. 자, 요 그림도 역시 거기에 그려놔야 돼. 114쪽에. 네, 다 그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라는 얘기야. 자,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사실들에는 자, 첫 번째. 자, 역시 홀전자 수죠.
자, 홀전자수는 쌍을 짓지 않은 전자수지. 네. 자, 이 쌍을 짓지 않은 전자수의 규칙성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의 경우 홀전자는 어떻게 되지? 1, 0, 1, 2, 3, 2, 1, 0이 돼요. 네. 자, 이건 규칙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자,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한 개라도 채운 오비탈이죠. 네. 이거를 우리는 채워진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라고 나오면 몇 개? 2개 채워진. 전자가 2개 채운 오비탈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잔 말이야. 주기. 자, 주기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의 가로줄이죠. 네. 자, 가로줄. 요 가로줄을 결정하는 건 무엇으로 결정한다 그랬지? 이 결정이 중요하지. 네. 뭘로 결정하냐면 이거죠.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진 껍질의 수예요. 자, 그래서 껍질의 수로 우리가 주기를 결정했어. 전자가 채워진 껍질이 첫 번째 껍질에만 채워졌다. 그러면 1주기죠. 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있고 2개. 그 다음에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도 채워졌다. 그러면 2주기. 세 번째도 채워졌다. 3주기. 이렇게 부르자는 얘기지.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최각 전자수라고 해보자. 최각 전자수. 자, 최각 전자수는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죠? 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또 뭐라고 부르지? 원자가 전자요. 원자가 전자수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최각 전자수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최외각 전자수가 1개부터 7개까지는 원자가 전자수도 1개부터 7개로 분류를 하죠. 네. 근데 최각 전자가 8개일 때 원자일 때야. 그러면 원자가 전자는 몇 개라고 부르니? 0개요. 그렇지. 원자가 전자수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족은 주기율표에 뭐를 의미해? 세로줄이요. 자, 족은 주기율표에 세로줄이죠. 네. 자, 이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모임이에요. 자, 이걸 족이라고 불러.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야? 족의 결정이지. 네. 자, 족의 결정은 뭘로 한다? 원자가 전자수. 그렇지. 원자가 전자수로 한다.
자,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1족, 2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3개부터 7개까지는 13족, 17족. 13족부터 17족까지 분류하는 거야. 네. 우리가 3족에서 12족은 안 배워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0개일 때를 18족이라고 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걸 따질 때는 자, 족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원자과 전자수의 계산은 자,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로 따져야 돼요. 이온이라든지 들뜬 상태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네. 요게 바로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면 115쪽에 거기 얘가 4개가 나왔지? 네. 얘 X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보자. 1S 둘, 2S 둘, 2P의 셋이라고 할 때. 자, 여기에 이제 홀전자나 이런 거는 안 그려져 있어. 그냥 오비탈로 그냥 이대로만 표시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자, 홀전자 수는 몇 개야? 3개요. 3개.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5개요. 그렇지. 오비탈 수는 5개예요. 그러면 전자가 모두 채워진 2개요.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2개죠. 2개. 그 다음에 주기는 몇 주기? 2주기요. 2주기. 자,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5개요. 전자수는 5개. 그래서 족은 몇 족? 15족이요. 15족. 이렇게 따지는 게 이 전자 배치로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네. 자, 그러면 그 옆에 하나를 더 해보자. Y라고 하는 이놈이 1S 둘, 2S 둘, 2P에 6. 맞죠? 네. 그 다음에 3S 둘, 3P에 넷, 4S 하나 이렇게 돼 있니?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바닥 상태니? 아니요. 자, 아니죠. 들뜬 상태예요. 자, 그러면 바닥 상태로 답해보자. 자, 바닥 상태로 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저 전자 배치를 뭘로 만들어야 돼? 바닥 상태요. 자, 얘는 바닥 상태로 만들어봐. 1S 둘, 2S 둘, 2P에 6, 3S 둘, 3P에 5 이렇게 돼야겠지. 네. 자, 그러면 홀전자 몇 개? 1개요. 1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9개요. 그렇지, 9개. 그 다음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8개요. 채워진 오비탈은 8개. 그 다음에 자, 주기는 몇 주기? 3주기요. 3주기. 원자과 전자수 몇 개? 7개요. 7개. 그래서 족은 17쪽이요. 17족.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 이렇게 따져. 자, 지금 1단원보다 훨씬 쉽지?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세 번째 자, 거기 보면은 C2 플러스 이렇게 표현됐죠?
네. 1S들, 2S들, 2P에 6 이렇게 돼 있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C 원자 번호는 몇 번? 어, 12번? 네, 12번이지요. 그러면 바닥 상태로 답하라. 자, 이런 말이 나왔다 보자. 바닥 상태로 답하라. 이건 뭐냐면 1S들, 2S들, 2P에 6, 3S들 이렇게 됐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홀연자 0개요. 0. 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5개요. 오비탈은 몇 개? 5개요. 6개지. 아, 6개요. 네. 너 잘못 세고 있어. 위에 하나 놓치면 틀리는 거야. 전자가 모두 채워진 거. 6개요. 채워진 오비탈도 6개. 그 다음에 주기는 3주기요. 3주기. 원자가 전자수는 2개요. 원자가 전자수는 2개. 그래서 족은 2족이요. 네, 족은 2족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돼. 자, 그런데 D2- 전자 배치가 1S들, 2S들, 2P에 6, 3S들, 3P에 6 이렇게 돼 있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D 원자 번호는 16번이요. 네, 16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상태로 답하라. 역시 바닥 상태로 답하라 라는 말은 이 전자비치는 이렇게 만들어라. 1S들, 2S들, 2P여서 3S들, 3P에 넷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홀전자 2개요. 네, 2개. 세 번째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채워진 14개요. 뭐? 잠시만요. 어, 9개요. 9개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두 채워지는 7개요. 그렇지 7개. 주기는 3주기요. 3주기. 원자가 전자수는 6개요. 원자가 전자수 6개. 족은 16쪽이요. 16족. 네,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전자배치를 다 알고 있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3주기에서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1인이라고 나오면 이 주기에서는 이런 전자배치 있는 1S들, 2S들, 2P에 넷 이렇게 되지. 네. S오비탈에 4개, P오비탈에 4개. 그 다음에 3주기의 전자배치는 1S들, 2S들, 2P에 6 채운 다음에 3S 둘 이렇게 돼야겠지. 네. 이래야 1이 나와. 근데 만약에 이게 1.5라고 한다면 얘는 1S들, 2S들, 2P에 6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1S들, 2S들, 2P에 6, 3S들, 3P에 셋 이렇게 나와야지. 네. 그래서 6분의 9 하면은 1.5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113페이지로 와봐. 자, 113페이지로 와서 이제 4개 양자수가 있죠. 네, 자, 요즘엔 요 양자수에 대한 문제도 잘 나와. 양자수. 제일 먼저 주양자수라는 게 있어. 주양자수. n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주양자수 n이 무엇을 결정하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해요. 즉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껍질을 결정하는 거지. 네, 어, 껍질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n은 1이다. 이건 무슨 껍질? K 껍질, K 껍질. n은 2다. L L 껍질, 껍질. n이 3이다. M 껍질, n 껍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보의 원자 모형으로는. n이 네, 4면 n 껍질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양자수라고 해서 L을 의미해. 이거를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는 무엇을 결정하는 거죠? 모양이요. 오비탈 종류를 결정하지. 네, 오비탈 종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L은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되죠? N의 범위는 여기서 위에서 안 썼네. n은 1, 2, 3 이렇게 나가죠. n은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지. 네, 자, 그랬을 때 L 값은 있지. 0부터 해서 1, 2 쭉 나가서 n-1까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n이 1이라면 L은 무조건 0밖에 없죠. 네, 그리고 n이 2라면은 L은 0도 가능하고 L은 1도 가능하다는 뜻이지. 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자, L이 0이면은 이거는 S 오비탈을 의미해요. 이렇게 오비탈 종류를 결정해. L이 1이면은 P 오비탈. L이 2면은 D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D 오비탈은 시험에 안 나와. 네, 그래서 L이 1인 P 오비탈까지만 나온단 말이야. 네, 이게 부양자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데, 자기 양자수는, 자, L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L이라고, 그냥 M이라고도 표현하는데, ML이라고 나와, 요즘은. 자,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 수를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 ML이 가질 수 있는 값은 L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자, 마이너스 L부터 해서 0 플러스 L까지 가능하거든. 그러면 여기 봐. L이 0인 놈은 ML은 0밖에 없죠. 네, 자, 근데 여기서도 ML은 요거는 0밖에 없지만 여기는 ML이 세 가지가 가능하지. 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가능해요. ML이. 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세 개가 오비탈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p 오비탈은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자, 요게 자기양자수라고 불러.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핀 양자수. 자, 스핀 양자수는 MS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MS. 자, 요놈은 전자의 스핀, 회전을 결정을 해요.
자, 전자의 스핀을 결정한다. 그래서 MS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가능하거든. 그랬을 때 플러스 2분의 1은 업스핀. 자, 이 업스핀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도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운스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네 개 양자수를 꼭 알아야 돼.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즘에 이 시험 문제가 요거에서 잘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수소에서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네. N은 모두 다르다라고 해놓고 다, 나, 다 세 가지가 있다고 보자. 오비탈이. 그랬을 때 뭐 N 값은 나, 가, 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자, 수소의 경우는 N 값이 나가 제일 크니까 자, 요거는 1S. 그 다음에 요거는 2S나 2P. 요거는 3S나 3P가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 그러면 자, 우리 탄소의 경우 6번이야. 자, 얘는 1S 둘, 2S 둘, 2P에 둘 이렇게 전자가 배치돼 있죠. 네. 1S에 전자가 쌍으로 2S에도 전자가 쌍으로 2P는 오비탈이 3개가 있어. 거기에 2개가 채워지려면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네. 자, 요거에 앞에서부터 일렉트론 1, 2, 3, 4, 5, 6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전자 1에 대해서 N은 얼마야 얘는? 주양자수 1이요. 1이죠. 그 다음에 L은 얼마야 그러면? 0이요. 0이고 ML은? 0이요. MS는? 플러스 2분의 1이요. 그렇지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의 N은? 1이요. 1, L은? 0이요. 0, ML은? 0이요. MS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따지자는 얘기지. 세 번째 전자의 N은 얼마? 2요. 2, L은? 0이요. 0, ML은? 0이요. 0, MS는? 플러스 2분의 1이요. 그래. 잘 따지네, 이제. 네 번째 전자의 N은? 2요. L은? 0이요. ML은? 0이요. MS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다섯 번째 전자는 N은? 2요. L은? 1이요. 1. ML은? 마이너스 1이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야.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MS는? 플러스 2분의 1이요.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자의 N은 2, L은 1, ML은? 0이요. 0. MS는?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산소의 경우는 ml의 총합이 얼마냐? ml의 총합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냐면 n 플러스 l 값 n 플러스 l 값이 1인 경우는 n은 1이고 l은 0인 거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요거는 1s 오비탈이구나 이렇게 오비탈까지 찾아내야 돼. 자, n 플러스 l 값이 2인 경우가 있어. 맞냐? 네. 어떤 경우가 존재하지?
n이 2일 때요. n이 2고 l이 0일 때지.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오비탈이야? ES 오비탈이요. 그렇지. 얘는 ES 오비탈. 또 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n이 1이고 l도 1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지. 맞아? 네. 이건 존재 못하지. 네. 왜냐면 n이 1이고 l이 1일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n 플러스 l 값이 2인 경우는 ES 오비탈을 의미하는구나. 그런데 n 플러스 l이 3인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해. n이 3이고 l이 0인 경우가 있죠. 이건 3S지. 네. n이 2고 l이 1인 경우가 있지. 네. 얘는 2P죠. 맞냐? 네. 이게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요게 바로 4개 양자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범서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전자를 채우는 규칙까지 다 설명이 됐어. 그 다음에 116페이지 봐봐. 주기율이 나오지, 이제 주기율. 네. 우선 주기율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 주기율의 발견을 한번 보자. 자, 주기율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라부아지에. 자, 라부아지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했지. 네. 이 사람은 업적이 분류를 시도한 게 업적이에요. 더 이상 다른 업적은 없어. 그런데 과학자들은 남이 하면 막 따라하거든. 누가 나오냐면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제안을 해요. 자, 새쌍 원소설에서 보면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이야. 여기서는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이 있다. 자,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은 뭐뭐가 있냐면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뭐 이런 거, 원자량 이런 게 물리적 성질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쌍을 지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3개씩 쌍을 지어놓고 요게 원자량이 7이고 얘게 39면은 요거는 얼마일까 그랬더니 23이 나와. 즉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있는 원소는 위에 것 아래 것의 평균값을 갖더라 라는 얘기죠. 네. 이게 바로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만약에 X라고 하고 이게 A, B라고 한다면 자 요거 X 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예 없이. 이게 바로 원자량만 그런 게 아니고 밀도나 녹는 점도 그러한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 뮬렌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소를 질량순으로 무거운 순으로 배열을 해봤어요. 자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했더니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놈하고 이놈, 요놈하고 요놈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지. 네. 근데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이 돼. 원소 발견으로 옥타브설이 깨지겠죠. 네. 옥타브설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립하지 않으면 율렌즈설을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네 번째 멘델레프. 자, 멘델레프는 원소를 질량 순으로 배열을 하되 어떻게 했니?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하죠. 네.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세로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현대 주기율표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성질이 반복되면은 밑으로 놔. 그리고 발견이 안 된 원소는 그 자리에 비워놔버려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배를 하면 자, 요 물음표 위치 예측 가능하니? 네. 가능한가라고 물으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세쌍원소설을 적용하면 되지 이렇게. 네. 요것도 세쌍원소가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더라라는 게 바로 멘델레프의 주기율로부터 알아낸 거예요. 자, 그 네.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모즐리가 결국은 자 현대 주기율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하죠. 자,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완벽하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를 알아내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모즐리의 주기율과 멘델레프의 주기율의 차이점은 별거 없고요. 그리고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의 규칙성 변화다?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자, 이게 바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다라는 얘기야.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면 여기까지는 다 됐죠? 네. 그러면 한 장 넘겨보면 주기율표가 나오지? 네. 주기율표에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이 뭐야? 금속성이요. 자,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은? 비금속성이요. 네,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는 플루오린이요. 네, 플루오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됐냐? 네. 자, 그래. 그리고 거기에서 일쪽을 무슨 원소라고 불러? 알칼리 수소를 금속. 제외한 일쪽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죠. 네. 그 다음에 이족 원소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17쪽을 뭐라고 불러? 할로젠이요. 네,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18쪽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거지. 네. 그거를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됐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 요걸 배워볼 거야. 자, 주기율의 경향은 5가지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검사가 다음 시간에 또 이론이 다 끝날 거야. 네. 자, 주기율은 5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여기까지 할 건데, 유효액전화예요. 자, 유효액전화가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원자나 이온 반지름 또는 이온화 에너지, 에너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 이 유효액전화가. 그러면 유효핵전화의 뜻이 뭐냐? 실제 핵 전하량이 아니고요.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이야. 그러면 실제 핵 전하량하고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왜 달라지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이거야. 안쪽 껍질 전자의 가리움 효과, 가린다라는 얘기야. 가로막기라고도 부를 수 있어. 가로막기, 가리움 효과와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자, 어떻게 된다? 바깥 껍질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실제보다 어떻게 돼? 작아져요. 전하량이 실제보다 작아져요. 실제보다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 이게 바로 이 유효액전화가 실제 액전화보다도 작은 이유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외워야 할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의 유액전화라고도 얘기해요. 유효액전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증가하죠. 아, 네. 증가하다. 주기가 변하는 순간 변하면 급격히 감소해요. 자, 이게 경향이야. 그러면 유효액전화를 우리가 그래프로 원소 번호,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 자, 요거를 비교하면은 수소 1번, 수소, 헬륨 이렇게 번호가 같은 주기에선 증가해. 그런데 증가하다가 주기가 변하는 순간 리튬에서 툭 감소해. 그 다음에 쭉 증가해요. 이게 누구냐면 네온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트륨이 될 때 툭 감소해. 나트륨.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증가해. 이게 아르곤이야. 이런 형태로 유액 전하량은 증가하더란 얘기야. 네. 이해됐냐? 네. 자, 이게 바로 주기율 첫 번째예요. 여기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